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부터 주요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인 건데요.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실무회담을 하고 의전, 경호, 보도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상회담 생중계 여부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지 차를 타고 이동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이 평화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악수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모두 발언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우리 측 정상이 평양을 찾았던 두 차례 회담 때도 일부 장면은 생중계가 됐지만 북측 정상이 남측 땅을 밟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측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했다며 1차 회담 때도 긍정적이었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회담에서 확답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과 리설주 동행 여부, 정상 오찬이나 만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실무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1차 회담 때 참석했던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한 6명이 그대로 참석했고 북측에선 김창선 수석대표 등 5명 외에 보도 분야 총책임자인 김병호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추가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청와대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뿐 아니라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남북 간의 합의가 되면 남북미 3자 간 필요할 경우 4자 간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며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면담 시기를 지난주라고 적어 혼선이 일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면담 시점은 부활절 주말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이 맞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미 직접 대화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미 간 직접 대화와 접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배려해 최종적으로 일괄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면 지난 2012년 12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이번 방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말 또는 6월 초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능하면 일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이 댓글 조작을 주도한 필명 드루킹의 지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공범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조직의 자금 출처 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를 두고 수사 확대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박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1월 17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2개의 공감 클릭 수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에게 매크로를 전달한 인물, 서육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누업체 대표도 맡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 등 3명과 박 씨, 다른 피의자 1명의 계좌 30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170여 개 중 133개를 검찰에 넘겼다 되가져온 이유에 대해 검찰에 분석 요청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다른 압수물 분석을 일부 종료해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해 출판사 운영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점차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경찰이 여론에 따라 등 떠밀리듯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적극 수사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검찰의 드루킹 김모 씨가 보수 진영 수사 유도를 위해 직접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 씨의 주장대로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사를 촉구하려고 모의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공범 양모 씨와 우모 씨가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산채라 칭하며 수년간 합숙 생활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질타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장외의총으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판박이로 닮았다며 민주당은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몰타고 은폐하기 위해 바둥거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 바른미래당은 네이버와 청와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면서 여론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철수다, MB 아바타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과반인 야3당이 공조하면 특검법 발의가 가능합니다.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막가파 정치로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